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긍정학원 31일차고요. 9월 6일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단순하게 몰입한다는 것, 이 캐서린 윤지숙 작가님의 책을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인데 영어와 체육을 접목해서 영어 체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5개 정도 지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던 이유는 몰입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우기 위해서 읽었거든요.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5페이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이 결국 혼자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인생. 부처님,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지인들 말에 휘둘리는 건 웃긴 일이지 않는가. 남다르게 살려면 남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오로지 매일 아침마다 내가 나한테 들려주는 내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을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를 알아보고 스스로 말을 걸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맨 땅에 헤딩이 성공한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성장을 한다. 이게 평범한 우리가 남달라지는 방법이다. 해보니 경험만큼 좋은 선생이 없다. 성공은 한 걸음을, 실패는 2걸음을 걷게 한다. 그런데 가본 자들은 알 것이다. 그 걸음이 결국 이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둘 다 중요한데 나의 기준점 없이 나의 잣대 없이 무조건 남의 말을 듣게 되면 사실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 주관을 가지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부족함이 생기거나 뭔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겼을 때는 남의 얘기를 그냥 참고만 할 정도지 무조건 남의 말을 맹신하게 되면 나의 힘이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도 학습을 한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운다. 놀이는 랭핏이 가진 주된 특성이기도 하다.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지도록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그램, 그게 바로 랭핏이다. 아이들은 공부가 주는 지루함을 잊고 게임하듯 즐겁게 영어가 빠진다. 재미없다라는 얘기가 어떤 아이에게는 이기지 못해 속상하다라는 뜻이구나. 아이들은 생각보다 지는 것에 힘들어한다. 용기를 내거나 마음을 먹는 것 따위가 아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온다. 정말 공감합니다. 재미없다,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힘들다에 대한 그 본질적인 아이들의 그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힘들다라는 게 뭐 뛰는 게 힘든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는 힘들다라는 게 쥐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뭐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이들의 성향을 잘 봐서 잘 캐치해서 그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 힘들지 않도록 해줄 것인지는 그 이제 지도하는 선생님이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이나 뭐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을 잘 관찰하는 게 지도자의 첫 번째 동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관찰하고 관찰했던 것들을 피드백을 통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풍족하고 만족스럽게만 살다 보니 아이들은 때로는 씩씩하게 지는 것도 멋지다는 사실을 배울 수 없게 된다. 결핍과 상실은 오늘날 사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문제를 만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문제가 없으니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질 기회조차 없다. 이거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직면을 하잖아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가는 연속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성인이 되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은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건강히 하고 정신적으로 마인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심화반 아이들도 뭐 친선 게임이나 그리고 대회를 갔을 때 늘 지거든요. 근데 그 지는 걸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는 걸 통해서 그 아이들이 뭘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지가 더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다 보면 그 아이들에게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과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까지 패배에 눈물을 보이던 아이가 오늘은 우는 친구를 달랜다. 걸음마를 마친 아이가 이제 막 엉거주춤 서는 아이를 돕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평화롭지만은 않다. 소리 지르고 떼쓰며 다투기도 한다. 하지만 불협화음도 화음이다. 그 어떤 아름다운 연주회의 음악도 처음에는 다 불협화음에서 시작했다. 연주자들이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불협화음이 화음이 되는 부딪힘이 마침내 음악이 되기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 아이들은 잘한다. 맞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보통 유치부 같은 경우에 한 6명, 8명 되면은 굉장히 이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이들도 유치원에 가서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쓰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집중을 잘해야 된다는 건 제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협화음이 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전초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불협화음이 되지 않을지 제가 생각을 해낸 게 어떤 책에서 봤는데 10분 단위로 쪼개서 여러 사이클을 돌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지루해하지 않고 조금 더 좋아한다라고 집중을 잘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프로그램을 맞춰서 계속 이 사이클들을 두 사이클, 세 사이클 이렇게 반복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했더니 조금 나아지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을 읽고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독서만 하고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독서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내가 다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뭐 한 문장 정도는 내가 가져가고 내 몸에 체득화가 되고 지식화가 되어야 결국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4년 12월 달까지 창업 풋살 아카데미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했다. 감사합니다.